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자, 이에 대한 학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최종적으로 암기하려고 하는 암기 도형입니다. 자, 설명 그림은 아주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나 암기 도형은 어떻습니까? 자,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암기 도형을 암기하고 나면 자, 이 설명 그림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자, 먼저 등장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나오는 등장 그림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의를 나타냅니다. 고의. 자, 이거는 사과인데, 사과는 과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실. 자, 이거는 엄격을 나타냅니다. 엄지손가락에 엄자를 따서 엄격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제한을 나타냅니다. 이건 사람의 위 모양이죠. 그래서 위에 위자를 따서 위법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착오를 나타내고, 자, 이거는 허용 구성 요건의 착오를 나타냅니다. 이건 알파벳 G죠. 그래서 G의 기역을 따서 객관적을 나타내고, 자, 이건 상입니다. 상. 그래서 상의 상자를 따서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 두 개를 합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되고, 자, 이거는 요구르트 병입니다. 요구르트 병. 요구르트 병의 요자를 따서 요소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당화 요소가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뭔가를 생각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주관적을 나타냅니다. 자, 이 두 개를 합해서 주관적 정당화 상황이 되고, 자, 이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자, 주관적 정당화 상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실의 착오를 나타냅니다. 자, 뱀 사자를 써서 사실을 나타내고 이건 착오. 자, 그리고 이건 금지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한계는 제한을 나타내고 자, X자는 금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금지 착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뭔가를 시키는 모습의 그림이죠. 따라서 교사를 나타내고 자, 이거는 방석입니다. 방석의 방자를 따서 방조. 자, 그리고 이건 종 모양이죠. 그래서 종속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공범의 종속성을 의미합니다. 종속성. 자, 그리고 이거는 정범을 나타내고, 자, 이거는 불법을 나타낸다고 했죠. 불법. 자, 이거는 법을 나타내고, 자, 이건 적극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소 모양이죠. 그래서 소극적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법 감정을 나타내고, 자, 이거는 우유통이죠. 우유통. 그래서 유추를 나타냅니다. 우유의 유자를 따서 유추를 나타내고, 이건 효자손이죠. 자, 효자손의 효자를 따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빨인데, 이의 이자를 따서 이유를 나타내고, 자, 이것은 정당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간접정범입니다. 간접정범. 자, 그리고 이건 구성요건을 나타내고, 자, 이건 사람의 위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법성. 그리고 이건 책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위법성의 인식을 나타냅니다. 위법성의 인식. 자, 그리고 이건 객관적 구성요건이죠. 자, 구성요건 중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자, 그리고 이건 가위인데 가위의 가짜를 따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건 기타줄을 그려놓은 건데 자, 기타를 현악기라고 하죠. 그래서 현악기의 현자를 따서 현실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자, 잠깐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다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될 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자, 이건 너무 기니까 강의의 편의상 자, 이걸 위조전 자, 또는 위전착 이렇게 줄여서 부르죠. 자, 저는 위전착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전착은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착오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자, 이 중에서도 자,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착오한 경우 자, 이게 위전착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란 자, 정당방위 상황 즉 강도범이 공격해 오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자, 이걸 다른 말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착오를 했다고 해서 자, 이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갑이 동생 을, 자, 이 을이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자, 을을 강도로 오인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자, 을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자, 이때 갑은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행위한 것이니까 자,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갑은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자, 이를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오인했죠. 자, 그렇다면 이건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 즉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을 자, 착오한 경우죠. 자,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이 되는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착오한 경우, 자, 이걸 오상방위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위전착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는데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자, 이걸 우연방위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자, 갑이 원수인 을을 사살했는데 자, 사실은 을도 갑을 살해하기 위해서 폭탄을 설치하고는 막 터트리려던 순간이었던 경우, 자, 을이 폭탄을 설치하고 막 터트리려던 순간이니까 자, 이때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갑은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는 없었으니까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고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자, 이걸 우연방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대한 착오는 오상방위,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는 우연방위.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전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전착이란 자,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 즉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것을 말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한밤중에 동생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자, 형 갑이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이런 오상방위가 대표적인 위전착의 문제이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봤고, 자, 그리고 이 위전착을 자, 허용 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부릅니다. 자, 허용 구성요건이란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하죠. 자,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니까 허용 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자, 그래서 자, 한밤중에 동생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형인 갑이 자, 강도로 오인하고 자,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자, 이것은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는 자, 이런 사실적 측면을 착오한 것이죠. 자, 동생을 강도라고 오인했으니까 자, 이건 사실적 측면을 착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법에서 사실에 대한 착오가 또 있는데 자, 그게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죠. 자, 그래서 B를 A로 알고 살해하거나 자,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자, 잘못해서 옆에 있던 B가 총에 맞은 경우, 자, 이걸 객체의 착오라고 하고 자, 이걸 방법의 착오라고 하죠. 자, 이 구성요건적 착오가 사실에 대해 착오한 경우인데 자, 이 위전착도 자, 이 사실적 측면을 착오했다는 점에서는 자, 이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위전착은 자, 이러한 사실을 착오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죠. 자, 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니까 자, 이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는 자, 또 금지착오와도 유사하죠. 자, 이 금지착오도 법적 평가를 잘못해서 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착오한 것이니까 자, 이렇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위전착과 금지착오가 또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위전착은 사실을 착오했다는 점에서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고 자, 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금지착오와도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자,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 구성요건적 착오는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입니다. 자, 그런데 위전착은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는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착오죠. 자,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양자가 구별이 되고 자, 또 금지착오는 법적 평가를 잘못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전착은 자,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는 자, 이 사실을 착오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는 또 금지착오와도 구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전착은 자, 사실의 착오도 아니고 자, 금지착오도 아닌 자, 그 중간에 속하는 독자적인 착오 아닌가. 자, 그래서 현재는 자, 이 위전착을 제3의 자, 독자적인 착오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형법에 규정된 착오는 자, 사실의 착오와 금지 착오.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의 착오에 대한 규정이 자, 13조, 14조. 자, 그리고 15조 1항이고 자, 금지 착오에 대한 규정은 자, 16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전착에 대해서는 자, 형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걸 사실의 착오로 해결해야 하는지 자, 아니면 금지 착오로 해결해야 하는지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위전착을 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위전착을 사실의 착오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자, 아니면 금지착오로 해결할 것인지 자,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고의설, 자, 책임설, 자,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뉘고 또 책임설도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제한적 책임설은 다시 유추적용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고의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의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전에 자, 범죄 체계론을 정리한 적이 있었죠. 자, 이 범죄 체계론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이 범죄 체계론을 학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 범죄 체계론에서 자, 우리가 볼 고의설의 책임 개념은 자,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에서의 책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책임 개념을 보면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책임 요소로는 자, 고의 과실이 있고 자, 위법성의 인식. 이 위법성의 인식은 자,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아니라 자,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책임 능력. 자, 기대 가능성. 자, 이게 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고의설의 책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고의설에서는 자, 위법성의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아니라 고의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봤는데 자, 이게 고의설의 이론적 전제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고의설은 자, 위법성의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아니라 고의의 내용으로 본다고 했죠. 자,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이 있는 경우 자,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자, 여기에서 조각되는 고의. 자, 이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아니라 자, 책임 요소로서의 고의죠. 자, 그래서 이걸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라고 하면 자,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조각되는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아니라 자, 책임 요소로서의 고의라는 점 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고의설은 다시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뉘는데 자, 먼저 엄격 고의설은 고의의 성립에 자,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이 자,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있는 경우 자, 이때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식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 자, 이때는 이제 책임이 조각됩니다. 자, 이게 엄격 고의설이고 자, 반면에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인식 가능성이라는 말은 과실과 동의어죠. 자, 따라서 이러한 위전착의 경우에 자, 착오에 과실이 있게 되면 자, 이때는 고의범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자, 이러한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조차 없거나 착오에 과실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책임이 조각됩니다. 자,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뉘는데 엄격 고의설은 고의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고 자,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자, 이게 고의설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례의 경우에 자, 이 고의설에 의하면 형 갑의 죄책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갑에게 자, 동생 을을 강도로 차고 간 것.
자, 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먼저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자, 엄격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만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하죠. 자, 그런데 갑에게는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자, 이때는 고의범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자, 이때는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갑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결국 갑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제한적 고의설에 의하면, 자, 제한적 고의설은, 자,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 즉 과실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갑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 제한적 고의설에 의하면 결국 갑에게는 상해죄의 고의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의범을 살펴봤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고의설에 대해서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고, 자,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것. 자, 이것은 범죄 체계론상 부당하고, 자, 또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하는 경우, 자, 이때는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또 배후 가담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간접정범의 성부도 부정될 경우, 자, 이때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을은 소매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자, 이 갑의 지갑을 소매치기 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지금 을은 쫓기고 있는 중인데, 자, 길을 가던 A, 자, 이 A를 보고는 저 사람 강간범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 A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A가, 자, 젊은 놈이 그렇게 할 짓이 없냐 라고 하면서, 자, 주먹으로 갑의 얼굴을 가격해서, 자, 갑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이때 이 을과 A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자, 먼저 A의 죄책을 보면, 자, A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자, 이런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갑에게 상해를 가했죠. 자, 그런데 갑의 행위를 보면, 자, 갑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자,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로서 이건 정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A의 행위는, 자, 객관적 정당한 상황을 착오한 경우로서, 자, 이건 위전착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고의설에 의하면, 자, A는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로 갑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니까, 자,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죠. 자, 그렇다면 고의범은 성립할 수가 없고, 자, 이제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가 됩니다. 자, 물론, 자, 제한적 고의설에 의할 경우에는 고의범의 성립도 가능하지만, 자, 보통 그냥 고의설 하면 이때는 엄격 고의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성부가 문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A에게 과실이 인정되는가? 자, 이 A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자, 을의 말만 믿고 갑을 강간범으로 판단한 것. 자, 이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A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되고, 자, 이제 을의 죄책인데, 자, 일단 을은, 자, 소매치기로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교사범으로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일단 공범은, 자, 정범에 종속해서만 이렇게 성립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정범은 적어도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인정되고, 자, 고의범일 것을 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A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죠. 자, 따라서 을은, 자, 상해죄의 교사범은 될 수가 없고, 자, 이제 그렇다면 남는 건 간접정범뿐인데, 이 을에게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 간접정범이란, 자,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자, 이들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 이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일단 A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니까, 자, 일단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이용자인 을에게, 자, A를 자신의 도구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사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을에게, 자, A에 대한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을은, 자, 강간범이 쫓아오고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길을 가고 있는데, 자, 누군가가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자, 무조건 그 사람을 막아서고 제재합니까? 자, 그렇지는 않죠. 자, 만약 이 A가, 자, 을의 애인 또는 가족이라면, 자, 무조건 막아서면서 제재할 수도 있겠지만, 자, 단순히 행인인 경우에는,
자, 무조건 막아서면서 제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을에게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자, 결국 을에게는 간접정본도 자,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의설에 의하면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 자, 이때는 공범 성립도 인정할 수 없고 자, 배후가담자인 을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이때는 간접정범의 성립도 부정되어서 자, 결국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게 된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고의설에 의할 경우 자, 이때의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에 의할 경우 자,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 자, 이때 착오로 행위한 자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므로 자, 이에 종속해서 공범은 성립할 수가 없고 자, 배후 가담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간접정범의 성립도 부정될 경우 자, 이때는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게 된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고의범을 다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자, 이런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묶어서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하고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 범죄 체계 자, 이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견해를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은 자,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구성되는데 자, 이 적극적 구성요건은 자, 이 3단계 범죄 체계에서의 구성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자, 소극적 구성요건이란 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의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은 자,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구성되고 자, 이 적극적 구성요건이란 자, 구성요건을 말하고 자, 소극적 구성요건이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한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니까 자,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 자, 이에 대한 착오 자,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에 대한 착오란 자,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대한 착오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착오 자, 이것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이것도 구성요건 요소가 되니까 결국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인 13조가 직접 적용되어서 자,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구만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여기서 조각되는 고의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의 고의가 아니라 자, 불법 고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불법 고의란 뭐냐면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의 고의를 말하는 건데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적극적 구성요건의 고의와 자, 소극적 구성요건의 고의를 합해서 불법 고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적극적 구성요건의 고의의 인식 대상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자, 이것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고 자, 또 소극적 구성요건의 고의의 인식 대상인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이것의 부존재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존재를 인식해야 고의가 인정되고 자, 여기서는 부존재를 인식해야 고의를 인정한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당방위를 예를 들면 자, 행위자가 정당방위의 상황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게 되고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자, 이에 대한 고의도 조각되어서 결국 불법 고의도 조각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자, 이것은 정당방위 상황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당방위 상황이 부존재함을 인식하고 행위한 것이니까 자, 이건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이 되고 자, 위법성이 인정되니까 자,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이 되고 자, 결국 불법 고의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의 불법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고 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위전착은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자, 이때는 13조가 직접 적용되어 이 불법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범의 성구만이 문제가 된다. 자, 이때의 고의는 불법 고의가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 문제 지문상으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라고 해도 자, 이건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는 불법 고의지만
자,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본다는 것, 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 대한 비판인데,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도 인식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 자, 이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의 경우에도 자, 위전착의 경우 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므로 자, 착오로 행위한 한 자를 이용한 경우 자, 이때는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 또 배후 가담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 간접정범의 성립도 부정되어서 자, 결국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을 다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책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임설은 자, 이 범죄 체계론에서 자, 목적적 범죄 체계론의 책임 개념을 따르는 학설입니다. 자, 이 목적적 범죄 체계에 와서는 자, 책임 요소였던 이 고의 과실이 자,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넘어가죠. 자, 그러므로 해서 고의의 내용에 불과했던 위법성의 인식이 자, 이제 자,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자,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책임이 조각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책임설은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의 책임 개념이라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먼저 엄격 책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격 책임설은 자, 위전착을 포함한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착오를 자, 금지착오로 봅니다. 자, 따라서 위전착도 금지착오로 보고 금지착오 규정인 16조로 자, 위전착을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착오에 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 고의범 자,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자, 형인 갑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때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죠. 자, 따라서 갑은 자,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자, 이렇게 처벌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엄격 책임설에 대해서도 자, 위전착은 자, 사실관계의 착오이고 자, 금지착오는 법적 평가의 착오인데 자, 이 둘을 동일시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자, 또 착오에 빠진 자, 자, 이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 자, 이것은 일반인의 법검정에 자, 반한다라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착오에 빠져서 행위한 것 자, 이건 아무리 봐도 과실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자,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자, 이런 비판입니다. 자, 이제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자, 제한적 책임설이란 자, 위전착의 경우는 그 구조가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므로 자,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나 자, 허용 한계에 대한 착오 자, 이것은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위전착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한적 책임설은 다시 유추적용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뉘는데 자, 먼저 유추적용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추적용설은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 자, 이것은 사실에 대한 착오이기는 하지만 자,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 자, 이것과 동일한 사실은 아니죠. 자,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 자, 이걸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자, 사실이라는 측면 자, 이런 점에서는 유사하니까 자, 이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자,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된다는 자, 이런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각되는 고의도 자, 구성요건적 고의가 아니라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 말하는 자, 불법 고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앞서 봤듯이 불법 고의는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존재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인식하여야만 이렇게 불법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 착오로 정당화 상황의 존재를 믿은 경우 자, 이때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의 인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 불법 고의가 조각되고 자, 이때는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유추적용설에 대한 비판인데 자, 이 유추적용설은 자, 3단계 범죄 체계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각되는 고의는 자, 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에서 말하는 자, 불법 고의라고 하고 있죠. 자, 따라서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면서도 자, 불법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자, 체계적으로 논리 일관되지 못하고
자, 또한 이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되니까 자, 여기와 똑같은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에 자,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 간접 정범의 성립도 부정될 경우 자, 처벌의 훈결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똑같은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란 자, 행위자에게 자,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 결과 자, 법 배반적인 심정, 즉 심정 반가치가 없으므로 자, 책임 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 자, 이게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고의불법은 인정되니까 자, 이제 착오로 일으킨 사람을 이용한 배우 인물 자, 이자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해지죠. 자,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자, 고의불법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 자, 이것은 불법과 책임의 일치라는 책임 원칙에 반하고 자, 또 고의불법을 행한 자에게 과실 형벌을 과하는 것. 자,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와 합치할 수 없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그러나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착오를 일으킨 사람을 이용한 배우 인물. 자, 이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 가장 이상적인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자, 현재 다수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전착이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을 자,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하는데 자, 예를 들면 한밤중에 동생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자, 형인 갑이 강도로 오인하고 자,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은 이런 오상방위가 대표적인 위전착의 문제이다. 이러한 위전착의 문제를 자, 사실의 착오로 해결할 것인지 자, 아니면 금지착오로 해결할 것인지 자,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고의설, 책임설,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등이 있다. 자, 먼저 고의설을 보면 자,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뉘는데 자, 먼저 엄격 고의설은 고의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 따라서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이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있는 경우 자, 이때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 성립하게 되고 자, 이러한 인식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자, 반면에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 즉 과실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이 사례의 경우 자, 형인 갑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자,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엄격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만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자, 이때는 고의범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자, 이때는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가 되어 자, 결국 갑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자, 반면에 제한적 고의설에 의하면 자,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 즉 과실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므로 자, 이 제한적 고의설에 의하면 결국 갑에게는 상해죄의 고의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의설에 대해서는 자,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고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것. 자, 이것은 범죄 체계론상 부당하고 또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 자, 이때는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또 배우 가담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간접정범의 성립도 부정될 경우 자, 이때는 처벌의 훈결이 발생하게 된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인데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묶어서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하고 자,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의 자,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견해인데 자, 여기서 적극적 구성요건이란 구성요건을 말하고 소극적 구성요건이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한다. 자,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위전착의 경우에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자, 이때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인 13조가 직접 적용되어서 자,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가 된다.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대해서는 자,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 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의 경우에도 위전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므로 자,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 자, 이때는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 또 배우 가담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 이때는 간접정범의 성립도 부정되어서 처벌의 훈결이 발생한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번에는 책임설인데 먼저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을 포함한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착오를 금지착오로 본다. 자, 따라서 위전착도 금지착오로 보고, 자, 금지착오 규정인 16조로 위전착을 해결한다. 자, 그래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자, 형인 가백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때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서 가백에는 상해죄의 고의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엄격 책임설에 대해서는 위전착은 사실관계의 착오이고, 자, 금지착오는 법적 평가의 착오인데, 자, 이 둘을 동일시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 또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그리고 제한적 책임설인데, 제한적 책임설은 자, 위전착의 경우는 그 구조가 구속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므로 자, 구속요건적 착오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나 허용 한계에 대한 착오, 자, 이것은 금지착오로 보자는 견해이다. 자, 그래서 위전착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되는데, 자, 이 제한적 책임설은 다시 유추적용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뉘게 된다. 자, 먼저 유추적용설을 보면, 자, 유추적용설은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라는 점에서는 구속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니까, 자, 구속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된다는 견해이다. 자, 그러나 이 유추적용설에 대해서는 자,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면서도 자, 불법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논리 일관되지 못하고, 자, 또한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경우, 자, 이때는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 간접 정범의 성립도 부정될 경우 처벌에 흠결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 마지막으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인데,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행위자에게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 결과 법 배반적인 심정, 즉 심정 반가치가 없으므로 자, 책임 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 이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자, 행위자에게 고의 불법은 인정되니까 자, 착오를 일으킨 사람을 이용한 배우 인물에 대해서 이제 공범 성립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러나 이 설에 대해서도 자, 고의 불법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법과 책임의 일치라는 책임 원칙에 반하고, 고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과실 형벌을 과하는 것은 자, 죄형법정주의와 합치할 수 없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다 마쳤는데,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자,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칸에 따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고책이라고 써줍니다. 자, 고의설은 고의가 조각되고, 책임설은 책임이 조각된다. 그리고 엄제. 그래서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자, 현가가. 그래서 엄격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을 때만 고의가 인정되고, 가능성만 인식한 경우 이때는 과실이 된다. 자, 그러나 제한적 고의설은 가능성을 인식할 경우에도 고의범이 성립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채공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래서 자,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고 자,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본다는 것은 범죄 체계론상 부당하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자, 공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구위. 그래서 적극적 구속요건은 구속요건. 자, 소극적 구속요건이란 위법성 조각사유.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자, 위법성의 착오는 구속요건적 착오가 되고, 자, 따라서 불법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비판입니다. 자, 고의의 성립에 부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자, 역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자, 엄격 책임설. 자, 엄격 책임설은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고 있죠. 이 금지착오. 자,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자, 그리고 비판입니다. 사법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의전착은 사실관계의 착오이고, 자, 금지착오는 법적 평가의 착오인데, 자, 둘을 동일시했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자, 과실에 불과한 행위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반절 나누시고, 자, 위전착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하고, 자, 나머지는 다 금지착오로 해결한다. 자, 그래서 유추적용설은 불법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면서도 불법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 역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자,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책임 고의가 조각되어서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자,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리고 위전착, 고책. 자, 고의설, 고의가 조각되고 책임설, 책임이 조각된다. 엄제. 자,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자, 엄격 고의설은 현가가. 그래서 엄격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을 때만 고의가 인정되고,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이때는 과실이 된다. 자, 그러나 제한적 고의설은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 자, 비판이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고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것, 이것은 범죄 체계론상 부당하고, 자,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주이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구의. 자, 그래서 위법성의 착오도, 위전착의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므로, 자, 그래서 불법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자, 비판. 고의의 인식에 부존재의 인식을 요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역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자, 엄격 책임설. 자,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본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자, 비판. 자, 사법. 위전착은 사실관계의 착오이고 금지착오는 법적 평가의 착오인데 둘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당하고, 자, 과실의 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제한적 책임설. 자, 위전착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금지착오로. 자, 유추적용설. 자, 유추적용에서 불법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자, 비판. 자, 불법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범죄 체계론상 맞지 않고, 자, 공범 성립이 불가하다. 자,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 책임 고의가 조각되어서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자, 이렇게 암기도형까지 해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위전착, 고책, 그리고 자, 이 부분만 고의가 성립되죠. 그래서 제한적 고의설과 엄격 책임설, 이 두 학설만 고의범이 성립되고, 자, 나머지는 다 과실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 학설들만 공범 성립이 가능하죠. 다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자,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구속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다 이 부분만 공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과 자, 유추적용설 이 두 경우에는 불법 고의가 조각되지만 자,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해도 맞는 지문으로 체크하시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 다 마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과 자, 이 그림을 캡처해 두시고 자, 반복해서 자, 그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 이 그림만 암기하고 있어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